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저녁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자, 잠실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이 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잠실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 공사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천호역 방향인데요. 전방 약 한 300m 지점에 올림픽 회관이 있고, 또 전방 약 500m 지점에 서울 올림픽 파크텔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에서 현재 시각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저녁 8시 29분인데요. 출발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 신호가 바뀌어서 여기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는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가 11월 3일인데요. 어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JTBC 서울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요. 자, 그리고 또 어제 미국의 중심 뉴욕에서는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는 인터넷 기사가 아직 뜨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늘 아침에 걸어서 출근할 때는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소식만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뉴욕 마라톤 대회 소식도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뉴욕이 대한민국 서울보다 14시간 정도 늦기 때문에 같은 11월 3일 마라톤 대회가 열리긴 했지만 JTBC 서울 마라톤 대회가 뉴욕 마라톤 대회보다 10여 시간 더 빨리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린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소식은 마라톤 풀코스 42.19km 부문에 17,000명이 출전하고, 또 10km 부문에 2만 명이 출전해서 모두 합하면 37,000명이 어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JTBC 서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그 숫자 37,000명은 국내 마라톤 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자, 우리나라 빅3 마라톤 대회, 동아일보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 JTBC 서울 마라톤 대회가 빅3 마라톤 대회인데요. 그 마라톤 대회 역사상 국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인 37,000명이 참가했다고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고, 그걸 오늘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국제 부문 우승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2연패를 한 에티오피아 출신의 26살의 선수가 2시간 7분대의 기록으로 대회 2연패를 했고요. 또 2위와 3위는 케냐 선수들이 각각 2시간 8분대의 기록으로 2위와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수 중에는 코롱 소속의 선수가 2시간 13분대의 기록으로 국내 부문 1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소식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인터넷 기사에 뉴욕 마라톤 대회도 진행된 게 인터넷 기사에 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MBC 작년도 2023년에 MBC 연예대상을 받은 분이 누구일까요? 2023년 MBC 연예대상 수상자가 누구일까요? 자, 기안84입니다. 기안84. 웹툰 작가이신 기안84. 이분이 왜 기안84일까 생각해 보니까 1984년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1984년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기안84라고 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1984년에 출생하셨으니까 올해 만 나이로 40세의 나이이신데, 그분이 2023년도 MBC 연예대상을 수상을 하셨고, 또 작년도에 MBC 나 혼자 산다 그 프로에서 42.19km를 완주한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어제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48분 16초라는 기록으로 또다시 42.19km를 완주하셨다라는 게 매일경제신문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살의 나이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48분 16초라는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는데요. 자, 그분이 뉴욕 마라톤 대회는 제가 어제도 소개해 드렸듯이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하면 미국의 뉴욕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영국의 런던 마라톤,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 이상 5개 대회가 세계 5대 마라톤 대회고요. 거기에다가 일본의 도쿄 마라톤을 합하면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마라톤 마니아 분들은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출전을 로망으로 삼고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를 완주를 하는데요. 제가 아침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를 최연소로 완주한 분이 삼성전자 DS 부문이니까 반도체 부문이죠. 삼성전자 DS 부문에 만 31세의 어떤 직원이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연소 완주자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최연소 완주자가 바로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인으로서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최연소 완주자가 만 31세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직원이라고 소개된 기사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내에서 좀 유명한 소식들을 사내에서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소개되기도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도 삼성전자 반도체 취업한 지 이제 만 3년 가까이 됐는데요. 자, 삼성전자에 제 아들보다 3살이 많은 만 31세의 삼성전자 DS 부문이니까 반도체 부문입니다. 반도체 부문에 31세의 어떤 직원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최연소 완주자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고 인터넷 기사에도 떴습니다. 여하튼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가장 참가 인원이 많은 대회가 바로 뉴욕 마라톤 대회이고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 님이 저보다 20년 연장자이신데요. 무라카미 하루키 님이 1991년에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운 대회가 뉴욕 마라톤 대회이기도 합니다. 자, 무라카미 하루키 님이 1991년이니까 그분의 나이 42세 때인데요. 그분이 1949년생입니다. 그래서 1991년이면 무라카미 하루키 님의 나이가 42세 때 뉴욕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3시간 25분의 기록으로 3시간 25분대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42살의 나이. 기안 84가 어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완주한 나이가 40세인데요. 그보다 2살이 많은 42살의 나이에 무라카미 하루키 님께서 1991년도 뉴욕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3시간 25분대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운 대회가 바로 뉴욕 마라톤 대회이기도 하고,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중에 참가자 수가 가장 많은 대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들을 보면 참가자들이 3만에서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뉴욕 마라톤 대회는 작년도, 즉 2023년에는 참가자가 약 5만 1000명 정도, 올해는 더 늘어서 5만 5,508명이 출전했습니다. 2024년 어제 뉴욕 마라톤 대회 참가자 숫자가 5만 5,508명입니다. 그런데 기안 84가 그 참가자 5만 5,508명 중에 몇 등으로 완주했냐면요, 36,625등으로 완주했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거의 전체 참가자 완주자 중에 기록 순서가 대략 상위 66% 정도 됩니다. 상위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전체 완주자들 중에 성적이 상위 66%, 그러니까 전체 완주자들을 성적순으로, 기록순으로 쭉 배열을 하면 3분의 2에 해당되는 상위 66% 정도의 순위로 완주를 한 겁니다. 전체 참가자 55,508명 중에 36,625등으로 완주했답니다. 기록이 4시간 48분 16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 중에는 어제 뉴욕 마라톤 참가자 중에 한국인은 154명이 참가했는데요. 그 중에 기안 84가 114등으로 골이 냈답니다. 한국인 참가자 154명 중에 114등으로 기안 84가 골인을 하셨는데요. 그 골인 기록이 바로 4시간 48분 16초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어제도 여기 촬영을 했는데요. 롯데월드타워 동쪽 50m 지점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도 이곳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약 한두 달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이시죠?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북쪽변에 접하고 있는데요. 이 롯데월드타워 동쪽으로 약 한 40m 지점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롯데월드타워 동쪽 약 한 5-60m 지점에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기 작업하시는 분들 키 신장 높이와 크리스마스 트리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 높이가 대략 한 20m 정도는 돼 보입니다. 저도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 롯데월드타워 동쪽 약 5-60m 지점에 설치되고 있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공사 현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이제 이번 주말쯤에는 곧 설치 불을 점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잠실버를 환상적인 분위기로 조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여기 촬영한 김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동쪽 약 한 40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이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 왜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이 세워져 있냐면요. 롯데그룹의 창업주이신 신격호 전 회장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매우 감명 깊게 읽으시고 그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이름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이라는 기업명을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기업명과 관련된 그 작품 기업명의 유래가 된 작품을 집필하신 분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이기 때문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롯데그룹의 상징물인 롯데월드타워. 자, 롯데그룹의 상징물인 롯데월드타워 동쪽 약 40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있고요. 저기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안 84가 여기 자, 기안 84가 작년에 연예 대상을 받을 때 기안 84와 함께 MBC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그 프로에 함께 출연한 전현무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기안 84가 인도의 겐지스강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전현무 자신이 기안 84를 앞서고 있었는데 기안 84가 인도의 겐지스강 물을 마신 다음부터는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마라톤이라는 말루 홈런을 쳐버렸다 라고 전현무 씨가 기안 84를 평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MBC 연예대상을 기안 84가 받을 것을 전현무 씨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처럼 2023년 연말에 기안 84가 MBC 연예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MBC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 84의 42.19km 완주 소식이 소개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기안 84가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자, 이곳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1월 4일까지 무려 22년 8개월 4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저의 마라톤 훈련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자, 그래서 기안 84께서 어제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48분 16초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는데요. 전체 참가자 55,508명 중에 36,625등을 했으니까 상위 66% 정도에 해당되는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뉴욕 마라톤 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중에 참가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작년에는 5만 1000명 정도 참가했는데요. 올해는 55,508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참가했던 5만 1,000명 정도 풀코스 완주자 중에 평균 기록이 얼마일까요? 그 2023년 뉴욕 마라톤 대회 풀코스 완주자 5만 1,000여 명 그분들의 평균 완주 기록이 얼마일까요? 4시간 39분 47초입니다. 4시간 39분 47초. 그만큼 풀코스 완주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 뉴욕 마라톤 참가자 55,508명의 평균 완주 기록은 아직은 제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는데요.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안84님의 4시간 48분 16초의 완주 기록은 평균 완주 기록보다는 좀 늦을 것 같긴 한데 한국인 참가자 154명 중에 114등을 할 정도로 양호한 완주를 하신 것 같고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웹툰 작가로서 책상에 앉아서 엄청나게 그림을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스트레스를 받던 그런 생활을 반복해 오던 중에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즉 그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환경에서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건강이 크게 훼손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기안84님의 완주 소식이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MZ세대 분들이 달리기 열풍에 푹 빠져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뉴욕에서는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JTBC 서울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어제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참가자 풀코스가 17,000명, 10km가 2만 명, 합계 37,000명이 참가해서 국내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인 37,000명이 참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37,000명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30대가 46%, 20대가 20%, 40대가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2002년 3월 1일, 즉 지금부터 22년 8개월 전에 제가 마라톤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40, 50대 참가자들, 40대, 50대 참가자들이 주축을 이뤘는데요. 이제는 MZ세대, 즉 20대, 30대 참가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대가 20%, 30대가 46%니까 합하면 20, 30대, 즉 MZ세대 분들이 66% 전체 인원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고요. 거기에다 40대 참가자를 합하게 되면 20대, 30대, 40대 이 세 가지 나이대의 참가자들을 합하면 90% 이상이 될 정도로 현재 달리기 문화는 20대, 30대가 주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안84님도 이제 만 40세가 되셨는데요. 4시간 48분 16초의 기록 굉장히 양호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뉴욕 마라톤 대회는 코스가 미국의 제1의 도시가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뉴욕이고요. 인구가 880만 정도 됩니다. 제2의 도시가 태평양 연안의 로스앤젤레스, 인구가 400만 정도 되고요. 제3의 도시가 중서부에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인구가 약 한 290만 정도로 인구 3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4위가 텍사스주 휴스턴, 인구 5위가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그 중에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이 뉴욕인데요. 뉴욕시는 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그래서 뉴욕 마라톤 대회가 1970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뉴욕 마라톤의 역사가 5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뉴욕시에 있는 5개 특별 자치구를 다 코스에 넣습니다. 그래서 5개 특별 자치구를 다 통과하는 코스인데요. 제일 먼저 출발할 때는 스태튼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스트강을 건너서 브루클린, 그 다음에 퀸스, 그 다음에
다시 이스트강을 건너서 맨해튼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다시 맨해튼에서 북쪽에 있는 브롱크스,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이 있는 브롱크스까지 또 갔다 돌아와서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의 동쪽변을 타고 쭉 남진을 하다가 센트럴파크 남쪽에서 피니시 라인으로 골인을 합니다. 아까 제가 출발할 때 찍은 곳이 올림픽 공원인데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올림픽 공원이 있다면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센트럴파크는 남북의 길이가 4km, 동서의 길이가 800m, 그러니까 둘레 길이가 약 9.6km 정도 되는 광활한 도시 공원이 센트럴파크인데요. 센트럴파크 남쪽에서 뉴욕 마라톤이 이제 종료가 피니시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마라톤 대회는 이번에 출전했던 나라가 150개 나라에서 출전했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대회입니다. 150개 나라에서 55,508명이 출전해서 기안84가 36,625등을 했으니까 상위 66%의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1991년에 42세의 나이로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25분대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뉴욕 마라톤 대회의 평균 완주 기록이 4시간 39분 47초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올해 기안84께서 4시간 48분 16초의 기록으로 완주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추어들에 있어서 꿈의 완주 목표 기록이 4시간 반입니다. 4시간 반. 자, 4시간 반. 그걸 서브 4.5라고 하는데요. 42.19km를 3시간 이내 완주하면 서브 3, 4시간 이내 완주하면 서브 4, 5시간 이내 완주하면 서브 5라고 하는데요. 4시간 반 이내 완주하는 걸 서브 4.5라고 합니다. 즉 42.19km를 4시간 30분 이내 완주하는 게 아마추어들한테는 꿈의 목표 기록입니다. 저는 개인 최고 기록이 마라톤 3년차 했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인데요. 요즘도 공식 대회 나가면 4시간 정도에는 완주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4시간 안에 완주하기가 쉽지 않고 또 5시간 안에 완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선인 4시간 반 이내 완주하는 걸 목표로 삼는데요. 그것을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크쇼의 여제이자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최고의 부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1954년생인데요. 그분이 40세의 나이, 즉 1994년 오프라 윈프리의 나이 40세 때 기안84하고 똑같은 나이죠. 지금 올해 기안84가 완주하신 올해가 만 40세인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1994년도에 만 40세의 나이에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29분 15초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4시간 반 이내에 들어온 거죠. 턱걸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아마추어들에 있어서 꿈의 목표 기록인 4시간 반 이내 완주했기 때문에, 즉 4시간 29분 15초의 기록으로 완주했기 때문에 그 4시간 반을 오프라 윈프리가 달성한 그 라인이라고 해서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안84님도 올해 40세의 나이로 4시간 48분 16초에 완주하셨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4년에 40세의 나이에 4시간 29분 15초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그 정도로 같은 40세의 나이인데 기안84는 4시간 48분대, 오프라 윈프리는 4시간 29분대입니다. 자, 여성으로서 체력이 좋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아마추어들한테 꿈의 목표 기록 4시간 30분 이내 완주, 그게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인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풀코스를 유일하게 완주한 분이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44분,
3시간 44분대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함으로써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무후무하게 풀코스 완주자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완주하셨었죠.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구단주 겸 공동대표이사 시절에 완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는 지금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가 1998년도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1951년생이니까 1998년도면 만 47세 때인데요. 1998년 47세 때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질 바이든 여사는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완주하심으로써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을 2초가 초과돼 버리는 통한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4시간 반 이내 완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2초가 초과돼서 질 바이든 여사가 1998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7세의 나이로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통한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롯데월드 타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공간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이고요. 동호 북쪽 조깅로 북쪽변에 있는 게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저녁 8시 58분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 저녁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 서울이 미국 뉴욕보다 14시간 정도 빠른데요.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각 기준으로 내일 저녁입니다. 이제 딱 24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한국 시각 기준으로 내일 저녁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가 개시가 됩니다. 지금 초박빙입니다. 7대 경합주에서 오늘 아침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하는 뉴욕 타임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7대 경합주 중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4군데에서는 카멀라 해리스가 앞서고 2군데에서는 동률이고 1군데에서는 뒤지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7대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는 4승 2무 1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4승 2무 1패. 그래서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선벨트에 해당되는 네바다주,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다음에 조지아주, 그 다음에 러스트벨트에 해당되는 위스콘신주 이상 4군데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곳은 선벨트에 있는 애리조나주, 그 다음에 두 후보가 동률인 지역은 러스트벨트에 해당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 누가 당선될지 초미의 관심사하고 전 세계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내일 저녁부터 개시되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기안84님께서 4시간 48분 16초의 기록으로 완주하셨다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렸고요. 조만간 MBC-TV 나 혼자 산다 프로에 그 완주 실황이 녹화돼가지고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현재 시각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저녁 9시가
됐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참고로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그동안 5년 동안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했는데요. 지금 7번째 작품을 집필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미국 50개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어젯밤까지 주경야독으로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젯밤까지 미국 50개 주 중에 38번째 주까지 작성했고 오늘 밤에는 39번째 주로 노스 다코타주 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이달 중순경에는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으로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 관하여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인들께서 추천사를 써주고 계시는데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